이번 시간에 우리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을 이제 테이블로 변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슈퍼 타입이다, 서브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 슈퍼 타입이 이제 상위 기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서브 타입이 이제 하위 기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 타입이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서브 타입이 이제 자식이 되는 거. 그런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슈퍼 타입이다, 서브 타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은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이용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물리 데이터 모델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을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 이제 변환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을 이제 테이블로 이제 변하는 그 방법에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슈퍼 타입 기준으로 이제 테이블 변환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서브 타입을 이제 기준으로 테이블을 이제 변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개별 타입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로 이제 변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슈퍼 타입 기준이냐, 서브 타입 기준이냐, 아니면 개별 타입 기준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만든 그 제품을 이제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하고 나면 이제 끝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S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AS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회사에서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번에 이제 신제품을 이제 만들 때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적용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상품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해서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는 그냥 AS는 어차피 접수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접수란 테이블을 이제 하나 만들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접수란 테이블을 이제 하나 만들고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AS를 이제 접수할 때 어떤 특정 지점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이제 AS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접수 따로, 우리가 인터넷 접수 따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냥 접수라는 이 테이블 하나가 우리 슈퍼 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방문 접수하게끔, 그리고 인터넷 접수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문 접수다, 인터넷 접수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서브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우리 슈퍼 타입이다, 서브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테이블로 만들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방문 접수가 됐든 인터넷 접수가 됐든 이런 것도 전체적인 이제 틀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접수를 받는 거잖아요. 해서 이 접수 받는 거를 하나의 이제 큰 틀로 해서 하나의 큰 테이블로 아예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슈퍼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슈퍼 타입, 서브 타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방문 접수다, 인터넷 접수다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구성하는 거. 요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서브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슈퍼 타입, 서브 타입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실제로 이제 테이블로 이제 구성을 할 때 그때 전부 다 따로따로 접수 테이블이다, 방문 접수 테이블이다, 인터넷 접수 테이블이다 해서 따로따로 이제 구성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개별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슈퍼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 뭔지, 그리고 서브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 뭔지, 그리고 개별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 뭔지 각각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슈퍼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라는 거는 우리 서브 타입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슈퍼 타입에 싹 다 이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테이블로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슈퍼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을 이제 구분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접수라는 이 슈퍼 타입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접수 번호, 신청자 이름, 접수일이다, 수수료다 해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서브 타입에 보니까 이제 방문 접수다, 인터넷 접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때 방문 접수에는 이제 접수 번호, 지정 코드, 그리고 담당 부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인터넷 접수는 접수 번호하고 아이디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슈퍼 타입과 우리 서브 타입을 서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킬 때는 전부 다 이제 접수 번호라는 걸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서 이 접수라는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접수 번호가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방문 접수다, 인터넷 접수다, 여기서는 이제 이 접수 번호가 전부 다 이제 포린키, 외래키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해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슈퍼타입 기준으로 이제 테이블 변환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해서 원래 우리 슈퍼타입에 원래 들어있던 게 지금 이만큼 이제 우리 슈퍼타입에 원래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방문 접수에 지금 얘네가 원래 들어있었죠. 그리고 인터넷 접수에 전부 다 얘네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서브 타입에 들어있던 모든 속성들이 이렇게 이제 슈퍼 타입에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게 그렇게 이제 구성해서 하나의 큰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슈퍼 타입 기준의 테이블 변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방문 접수에 들어있는 이런 속성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곳에 만약에 10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인터넷 접수 받을 때 그때 속성이 만약에 20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서브 타입의 속성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이 테이블의 크기가 너무 커지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슈퍼 타입 기준의 테이블 변환을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슈퍼 타입 기준의 테이블 변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브 타입의 속성이 이제 몇 개 안 될 때 그냥 하나의 큰 테이블로 이제 합쳐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슈퍼 타입 기준의 테이블 변환이라는 거는 서브 타입을 슈퍼 타입에 싹 다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테이블로 만드는 걸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서브 타입에 이제 속성이 됐든 관계가 됐든 이런 게 이제 적을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방법인데, 얘는 하나로 이제 통합된 그런 테이블에는 서브 타입에 들어있던 모든 속성이 싹 다 이제 우리 슈퍼 타입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슈퍼 타입 기준의 테이블 이제 변환했을 때 그때 장단점이요. 우리가 이제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이제 변환하게 되면 하나의 큰 테이블이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해서 데이터에 XX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용이합니다. 왜? 테이블 한 군데만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의 큰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뷰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제 서브 타입만을 XX도 할 수도 있고요. 수동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슈퍼 타입이다, 서브 타입이다 그런 거 이제 구분 없이 이미지 집합에 대한 그런 처리가 이제 용이하고요. 그리고 여러 테이블을 이제 조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당연히 이제 빨라지겠죠. 그리고 SQL 문장 구성이 단순해져요.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을 보게 되면 우리 테이블의 이제 컬럼이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의 저장 공간이 이제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처리할 때마다 이제 서브 타입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의 이제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덱스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슈퍼 타입 기준으로 이제 테이블 변환했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브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요. 얘는 이제 슈퍼 타입의 속성들을 각각의 이제 서브 타입에 이제 추가를 시켜서 서브 타입들을 개별적인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얘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서브 타입의 이제 속성이나 관계가 이제 많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시키는 게 우리 서브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라는 거요. 자, 얘는 예시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접수다, 방문 접수다, 인터넷 접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슈퍼 타입이 있고 서브 타입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변환하겠다 그랬을 때, 이 접수라는 이 슈퍼 타입에만 있는 게 우리 신청자 이름하고 접수일하고 수수료죠. 이 세 가지를 방문 접수에도 집어넣고 인터넷 접수에 집어넣고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구성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해서 우리 신청자 이름이다, 접수일이다, 수수료다, 요 세 가지는 우리 전부 다 이제 슈퍼 타입 거죠. 슈퍼 타입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서브 타입에다가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켜서 지금처럼 각각 이렇게 이제 방문 접수다, 인터넷 접수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구성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장단점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 장점을 보게 되면 각 서브 타입 속성들의 선택사항이 이제 명확한 경우에 유리하더라. 우리가 주로 이제 방문 접수한 거 따로, 그리고 우리 인터넷 접수한 거 따로,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아예 독립적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처리될 때 유리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처리할 때마다 서브 타입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로 이제 통합하기 때문에 테이블당 이제 크게 감소해서 전체 테이블 스캔 시 유리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전체 테이블을 이제 스캔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전체 테이블을 스캔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이제 검색할 때 앞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행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전체 테이블 스캔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 개 테이블을 이제 통합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체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검색을 할 때 유리하더라. 그리고 우리 단점에 보게 되면 이제 수행 속도가 이제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처리를 하는 SQL 통합이 이제 어렵다. 그리고 부분 범위에 대한 그런 처리가 이제 곤란해진다.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변화하게 되면 방문 접수 따로, 인터넷 접수 따로 이제 테이블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접수된 그런 데이터를 내가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방문 접수라는 이 테이블도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검색한 그 데이터를 우리는 전부 다 이제 합쳐서 그 데이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수행 속도가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잡한 처리를 하는 그런 SQL 통합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부분 범위에 대한 그런 처리도 이제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한 명이 이제 방문 접수도 하고 인터넷 접수도 하고 둘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조회를 했을 때는 자기가 이제 방문 접수한 그런 데이터도 나타나야 되고 인터넷 접수한 것도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테이블에 전부 다 이제 가져다가 써야 된다고요. 해서 여러 개 테이블을 이제 통합한 그런 뷰 같은 경우에는 조회만 이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큰 테이블로 만들었던 그런 슈퍼 타입에서는 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서브 타입만을 우리가 XX도 할 수 있었고 수정도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서브 타입을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변환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합쳐서 통합을 해서 이제 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변환했을 때 지금 여기에는 두 개의 테이블만 이제 생성이 됐지만 만약에 서브 타입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변환했을 때 여러 개 이제 테이블이 이제 구성이 된다면 그때 이제 식별자가 이제 많아지겠죠. 해서 UID의 이제 유지 관리가 이제 어려워진다.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요. 얘는 이제 슈퍼 타입이 됐든 우리 서브 타입이 됐든 각각을 전부 다 우리가 개별적인 그런 테이블로 이제 변환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접수라는 슈퍼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방문 접수다, 인터넷 접수다에서 서브 타입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각각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구성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접수라는 이 슈퍼 타입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방문 접수라는 이렇게 이제 우리 서브 타입이 있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접수 번호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접수도 마찬가지로 이 슈퍼 타입과 접수 번호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개별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라는 거는 슈퍼 타입이 됐든 서브 타입이 됐든 얘네들을 각각 개별적인 그런 테이블로 이제 변환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그때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그런 테이블들은 각각 이제 1대1 관계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개별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 이제 변환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별 타입 기준으로 우리가 테이블의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전체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이제 빈번한 경우 그때 이제 우리가 개별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을 이제 변환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서브 타입의 처리가 대부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요. 얘 따로 그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가 개별 타입으로 이제 테이블을 변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통합하려는 그 테이블에 컬럼 수가 이제 많은 경우 그리고 서브 타입에 이제 컬럼 수가 많은 경우요. 만약에 지금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속성이 이제 몇 개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도 10개가 있고 여기에 20개가 있고 여기에도 만약에 20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변환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속성의 개수가 너무 많아진다고요. 그리고 서브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을 이제 변환해도 이제 속성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죠. 그럴 때는 아예 지금처럼
각각 이제 개별적인 테이블로 변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여기 이제 A라는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무슨 일을 처리하든 전부 다 이 A라는 이 테이블을 거쳐서 모든 일들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 A라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처리 범위가 넓고 이제 처리가 빈번하게 그렇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A라는 테이블에 XX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일 테이블 클러스터링 이런 걸 이제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저장할 때 얘네들이 이제 자주 사용이 되니까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 블록에 저장하는 게 우리 클러스터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리 범위가 넓고 이제 빈번하게 이제 처리가 발생을 하면 그 A라는 그 테이블, 우리 슈퍼 타입의 이 테이블을 단일 테이블 클러스터링을 해주면 좋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개별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을 이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이제 주로 이제 슈퍼 타입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우리가 개별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을 이제 변환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 개별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을 이제 변환하는 게 좋은지 이 내용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개별 타입 기준으로 이제 테이블 변환했을 때 그때 장단점이요. 그때 이제 장점을 보게 되면 저장 공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작다. 그런 이제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슈퍼 타입이 됐든 서브 타입이 됐든 그렇게 이제 각각 테이블에 속해 있는 그런 정보만 조회하는 경우에 문장 작성이 이제 용이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슈퍼 타입하고 서브 타입 그런 정보들을 같이 이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조인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슈퍼 타입이다, 서브 타입이다 이런 모델을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변환할 때는 슈퍼 타입을 이제 기준으로 할래? 아니면 우리 서브 타입을 이제 기준으로 할래? 아니면 개별 타입을 이제 기준으로 할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제 슈퍼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을 변환할 거야. 서브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을 이제 변환할 거야. 개별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을 이제 변환할 거야. 그렇게 이제 딱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테이블로 이제 변환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슈퍼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 뭔지, 서브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 뭔지, 개별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 뭔지 서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